이강민의 잡지사 10월 호 20번째 페이지, 지난주에 이어 모셨습니다. 인도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고고학자,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또 인도의 약간 개량 한복 느낌인 저 의상을 입고 나와주셨고요. 자, 지난주 첫 시간에 저희가 선사시대 인도부터 이제 인더스 문명의 발견까지 쭉 이제 훑어봤고, 이제 인더스 문명을 더 정확하게는 하라빠 문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라빠 문명의 발견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이제는 좀 하라빠 문명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하라빠 문명의 이모저모. 예. 약간 좀 예스럽네요. 예. 일단 그 하라빠 문명의 위치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도상에서 하라빠 문명이 커버하는 곳이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도를 띄워드렸는데, 현재 인도의 서북부 지역, 인도와 대륙의 서북부 지역인데 네, 저기 보시죠. 파키스탄 전 지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의 서북부 지역, 그리고 이란의 동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남부 지역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발전했었던 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전 지역을 품고 네. 그 주변에 인도, 그다음에 이란, 네.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광활한 지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라빠 문명의 흥망성쇠 가운데 이제 흥에 해당하는 좀 기원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흥망성쇠 이 한자가 순서가 가만 보면 흥하고 망했다가 성하고 쇠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 예, 그래서 흥, 성, 쇠, 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순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흥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구 강국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밀과 쌀 농사가 이제 본격화되었고 그중에 특히 이제 밀 지역. 이 먼저.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하필 쌀이 아니라 밀 지역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이 지역에서 그 발굴을 하다가 종종 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국사 선생님, 국사 교사인데 와서 특강을 좀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자주 와요. 예. 그러니까 인도 중학교 가서 뭐 고등학교 가서 제가 가끔 이제 특강을 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펀잡 대평원에 펀잡. 예.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펀잡 대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발전했는지 아는 사람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얼마나 예로부터 비옥한 지역인지를 제가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의 보릿고개를 이제 그 인도 중고등학생들 소개를 했어요. 그거 우리한테나 실감 나는 거 아니에요? 걔네한테는 실감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요즘은 아니지만 네. 나의 그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보리가 자라는 그 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배고픔의 시기가 있었고 그걸 보릿고개라고 한다 하니까 그때 인도 학생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뭐라고요? 보리를 사람이 먹나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워낙 곡창지대라 보리는 중간에 키우는데 소 먹이려고 키워요. 근데 소가 보리를 뜯어먹으러 들어오고 소가 거기 똥을 싸면서 일종의 자연 비료를 쓰는 거거든요. 동물 먹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리를 먹지도 않고 아니 왜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이 배가 고픈 시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는 대체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곳에서 최초의 도시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냥 근본적인 비옥한 배경은 토양과 풍족한 지금도 식량. 세계적인 밀곡창지대입니다. 보리를 먹을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발굴 현장 가서 이제 특히 거기 쌀이 없어가지고 밀은 질리니까 그나마 거기 옥수수도 좀 키우거든요. 그 찐 옥수수를 제가 이렇게 먹고 다녀요. 그럼 중학생, 고등학생 막 놀려요. 옥수수 먹는다. 옥수수 먹는 것도 뭐라 그래요? 옥수수도 그 소 먹이려고. 그래요? 야,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인더스 문명이 발전했었던 인도 서북부 지역의 밀 곡창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흥의 키포인트다. 흥의 키포인트.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와중에 정확하게는 4,600년 경에 약 한 100년간 그래서 우리 라인강 기적 한강의 기적만큼 한두 세대만은 아니지만 한 3세대 이내에 이 지역에서 매우 혁신의 분위기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획도시가 성립하고 했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전성시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그러니까 아주 징표가 뭐냐면 네. 고향에 매여 있는 고향에 이렇게 매여서 살던 방식을 버리는 과감한 혁신의 어떤 분위기가 이 넓은 지역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흥의 시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성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네. 시대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원전 2600년경에 도대체 어떠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시기에 이런 도시 문명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했는지는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 중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인도 고고학계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네.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청년들 인도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로 오라. 예,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100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기원전 2600년경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바람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영향이 고향에만 매여 있던 사람들이 계획 도시를 도시로 이전하고 네. 기존의 어떤 방식들을 버리는 이런 아주 혁신의 분위기가 일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하라파 문명의 전성기가 찾아온 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좀 지정학적으로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전 문명권을 합한 것보다 약간 더 넓은 구역에 형성됐던 문명입니다. 야, 대단하네. 자, 그런데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거대했고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감이 잘 안 오시니까 현재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에 네. 대략 한 10배 정도 넓은 지역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 고대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한반도의 10배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지도가 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노란 색깔로 보이는 점은 그동안 저희 고고학계가 발견해온 이제 시골 유적, 마을 유적이고 빨간색 점이 이제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도시 간의 가장 가까운 도시들 간의 거리가 서울,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들 간의 거리가 서울, 부산 정도예요. 한 500km 정도. 이야. 그래서 가장 먼 두 도시 간의 거리.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하랍바라고 하는 도시와 네. 저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돌라비라 간의 도시는 부산에서 한 베이징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중국 동부 지역,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이 넓은 지역에 그러네요. 있었던 문명이니까 네.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문명이 4,500년 전 저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도시 5개가 저희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네. 하라파 문명에 있었다. 네네. 그럼 저 하라파 문명을 어떤 최초의 제국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아까 인더스 강의 기적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시죠. 그 네. 배경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또 하나 이게 저희가 자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합한 넓은 문명권이 있었다. 네. 도시 문명권이 있었다. 도량형이 통일되어 있었다. 아, 도량형이 그러니까 통일되어 예를 들면 있었어요? 무게, 길이. 네. 왜냐하면 넓은 도시 거리를 멀리 가진 도시들에서 출토된 저울추, 자 이런 것의 규격을 재보니까 똑같았거든요. 아까 저 점 찍힌 지역 안에서 네, 통일돼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벽돌 사이즈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건축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넓은 지역에 이제 무덤이 발견됐는데 장례 문화도 통일되어 있었어요. 머리를 그래요? 북향으로 하고 검소한. 네. 뭐 토기의 크기, 토기의 뭐 용도, 네. 토기의 이런 모양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아니에요? 한 나라?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강한 문화적 통일성이 있었는데 네. 지금 좀 전에 제국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국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람세스와 진시황의 권력은 결국 군대 그리고 공권력 그리고 각지의 자신들이 황제를 보필할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관료라고 하는. 예. 이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아, 그런 흔적은 안 보여요. 예. 아, 문화적 통일성은 있는데. 예. 도시도 계획 도시였고 네. 심지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도 부동산 욕심도 나고 네. 집 지을 때 저기가 도로지만 살짝 도로 쪽으로 좀 넓혀서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우르 같은 데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조금이라도 집을 넓히려고 하고. 예. 그래서 모헨조다로나 하라파 뭐 인더스 문명 하라파 문명 대도시에 저희가 발굴을 해보면 수차례 이렇게 증축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공공의 도로 이런 걸 침범하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나와가지고 당신 왜 도로로 이렇게 집을 지은 겁니까? 그렇죠, 벌금 내세요. 그렇죠. 이럴 수 국가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네. 관료가 있었던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네. 관료가 살았던 다른 특별한 섹터 같은 것도 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뭐 원로들로 모인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강압적인 공권력, 군대 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파라오와 진시황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오를 상징하는 이집트 문명의 무덤이 피라미드잖아요. 네. 그리고 그 파라오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사원들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문화적 통일성은 있는데 그런 국가 시스템 같은 건 또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와 같은 하라파 문명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상상하면서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제가 이제 상황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넓은 지역에 도량형의 통일, 도시 관리, 문화적 통일 등이 나타나요. 발굴을 해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아마도 왕과 군대와 공권력과 관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흔적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이게 실제로 저희 고고학자들이 확실히 잘 모르는 지금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대 문명은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얘기가 있는데 다른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 저 개인적으로 인더스 문명 최대의 미스테리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긴 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없이 어떻게 그게 다 통일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가 끝인가요? 뭐 교수님만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없나요? 자 보세요. 예. 도량형이 통일되고 네. 특히 이제 도량형 통일 말고 지금 장내 문화가 통일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 시대가 네. 성리학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검소한 장내 문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작은 왕조는 아닙니다. 힘없는 뭐 왕조가 아니고 굉장히 500년 동안 번성했던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근데 조선 왕릉만 봐도 그렇게 큰 막 대형 무덤은 아니거든요. 편이죠. 네네네. 그러한 현상은 이제 이데올로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뭐 좀 돈 많고 뭐 심지어 아니면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으면 큰 무덤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거기에 그 넓은 지역에 지금 4,5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공권력이 아닌 뭘까?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히말라야 불교권 사회를 많이 연상들을 해요. 히말라야 불교권 사회. 그러니까 이게 현재도 이제 티베트 말고 인도 히말라야 불교권을 가면 공권력과 이런 거 없이도 일종의 각 지역의 불교 지도자들이 그 마을의 원로들과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뭐 그런 형태. 그런 시스템이었을 것이다. 근데 아니면은 아까 5개의 대도시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최소한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도시 국가적인 형태는 있었을 거고 그 도시들 간에 수장들이 가끔씩 모여가지고 우리 전체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 많이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 시스템. 저 도시끼리 뭐 싸우거나 그런 일도 없었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 넓은 지역의 약간 자연환경을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하나 쭉 흘러갑니다. 저 다른 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이제 마지막 폭포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쭉 흘러가서 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강력한 중앙집권체가 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곳은 일단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들이 한 개가 아니에요. 판자비 대평원이라는 게 5개의 강이 흘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개의 강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하류쯤 가서 인더스라는 본류로 합류하니까 그리고 그 5개도 핏줄처럼 막 흘러들어가요 강이. 예. 이게 우리가 지도로 보고 저기를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땅에 가면 저기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 10배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실핏줄만 해도 우리나라에 꽤 큰 강만 하거든요. 그렇죠. 지류라고 해도 네, 엄청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로 저 지역은 왜 지금도 밀 곡창지대가 될 수 있냐면 강수량이 고르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에 쭉 예. 곁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과 다르게 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하고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강이 여러 개 흐른다는 측면에서. 예. 근데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차이점은 메소포타미아 특히 남부 지역 수메르 문명 지역은 네. 건조했기 때문에 두 개의 강 사이에 광기수로를 끌어들여서 도시가 형성됐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에 특히 하루에 예. 건조하니까 네. 밖으로 나가면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사이에서 이제 그 물을 끌어들여서 도시가 발전해서 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도시들은 10km, 2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쌍박질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당시 4,500년 전에 네. 서울, 부산, 평양, 그렇지. 지금 베이징에 지금 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뜨문뜨문 있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한 당시 도시국가에 혹시 리더가 있다고 칠게요. 예. 한번 나 천하 통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약간 썬킨 선생님 같죠. 진짜 썬킨 그래서- 선생님 같잖아. 예. 야 이번에 우리 베이징까지 한번 먹으러 가자. 예. 아마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예. 너무 먼데요. 가만. 왜냐하면 진짜 너무 먼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또 특히 기마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인도의 군사사의 주력 부대는 또 코끼리거든요. 코끼리 부대. 네, 그래서 나중에도 사실은 이 정도 강대한 영역이 통일되는 게 쉽지 않은데 4,500년 전에는 일단 자원을 너무 많이 써야 네, 되니까 어려웠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는 가능하냐면 네. 국방비 지출, 그다음에 공무원들 월급 이런 게 안 나가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정근대 사회 농업 곳간은 차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형 건축사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산업들이 발전했던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은 꽤 많았던 시대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은 국방비랑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죠? 어디 쓸래? 우리가 사는 복지에 투자합시다 이래가지고 사실 여러 고대 문명 중 가장 최첨단의 계획 도시가 있었던 게 이제 이 하라파 문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도 하라파 문명, 계획 도시, 실용적인 도시 문화 이렇게 이제 실용적. 줄치고 별표 치고 공부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군대 만들고 막 이렇게 나라 세우고 안 해도 될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죠. 도시 자체를 네.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복지를 발전시키고. 특히 메소포타미아는 네. 주변에 속된 말로 방귀 좀 낀다는 민족들도 많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이란 쪽에, 예. 그다음에 오늘날의 투르키의 남부 쪽, 예. 뭐 이런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서 있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았던 농목축 사회도 언제든지 단결하면 적이 될 수,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 있는. 잘 나가는 애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당시 이 지역은 뭐 오늘날에는 우리가 탈레반 이래가지고 위험한 세력들이 아프간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는 하라파 거의 문명 쪽엔 없었다. 네, 없었다 보니까 일종의 좀 평화가 좀 유지되는. 네, 그래서 보통 태평성대 음. 시대라고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역사랑 비교하면은 좀 이렇게 좀 비슷한 국가가 그래서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특강을 하면 제 강의를 들으신 우리 역사 애호가들이 가야랑 비슷하다는. 저도 가야 느낌이 좀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연맹체. 근데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권력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일단 면적. 면적의 차이는 엄청 크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우리 한반도를 포함한 것보다 한 10배 넘는 지역이라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네. 중앙 집권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조금 달랐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뭐죠? 가야요? 금관이요. 유적. 유적이요? 뭐 엄청 가야, 많은 고분. 그렇죠. 고분.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네. 가야 고분군. 그래서 가야를 상징하는 유적은 고분군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야는 사후 세계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회적 재화를 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네.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인더스 하라파는? 하라파 문명은 저도 이제 무덤 발굴 많이 했거든요. 예.
뭐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발견한 최고 화려한 무덤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가야는 너무너무 큰 무덤이죠. 이 소박하고- 하라파 문명 시대에 비하면. 소박하고 작다 네. 하라빠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야는 주변에 방귀전 끼는 위협이 있었죠. 신라 방귀 잘 끼죠. 예, 그리고 예, 그 백제도 잘 끼고. 그러니까 예. 좀 가야랑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게 차이점이 맞겠습니다.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서 인도 하라파 문명과 유사한 시대는 제가 볼 때 좀 찾기 어렵고요. 음. 세계사 전체의 역사에서도 그래 뭔가 하라파 문명과 같은 시대는 좀 유래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있을 법했던 칼 막스가 얘기했던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하라파 문명 시대와 연결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진짜 근데 뭔가 세계사를 관통해온 통념에서 혼자 약간 벗어난 느낌이 좀 드는 것 네네. 같아요. 미스터리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인더스 유적 중에 당시 이제 하라파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적도 있을까요? 일단 당시 사람들의 어떤 선호하던 패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토우라고 들어보셨어요? 토우. 예. 흙을 구워서 만든 인형 뭐 이런 뜻인데 이제 그런 거는 엄청 많이 출토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네. 특히 이제 무덤. 무덤. 예. 그래서 마침 제가 인도 고고학 팀과 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생명과학 팀과의 그 협동 연구가 있었거든요. 무덤에서. 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무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몇 가지 당시 사람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일단 우리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얼굴 복원하시는 전문가님이 네. 그 인더스 문명 사람을 얼굴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직접적으로 가까운 모습이 지금 논문으로 발표돼서 최근에 AI 입혀가지고 인도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들리고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실제 사람이죠. 예. 토우가 아니라 예. 그게 이제 되겠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보통 그 이 도시 문명 시대로 접어들면 네. 직업병의 흔적이 다른 문명권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서민들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어쨌든 예. 장시간에 비슷한 노동을 하다 보면 어.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무리가 오거나 무거운 짐을 오래 신고 다니면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뼈의 형태에 그게 드러나거나 일종의 뼈에 남는 일종의 직업병, 예. 이렇게 직업으로 고된 직업의 어떤 흔적들 예.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하라파 문명은요? 예, 그래서 당시 그래요? 좀 복지사회적인 측면도 그런 면에서 좀 보이고 야. 또 무덤에서 발견되는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네.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 예.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거의 똑같은 태도로 도시 공동묘역에 묻혀요. 근데 이게 시대에. 나중에 이제 인더스 문명, 하라파 문명이 좀 쇠퇴할 때 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별 시작이 그런 게 돼요. 나아요. 예. 진짜 곳간에서 인심 난다. 예. 그래서 그 무덤에서는 좀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고 네. 또 요즘은 그 제가 1년 전인가요? 네. 주기율의 역사 방송 재밌게 본 적이 있었어요. 잠시 네, 곽재익 작가. 그래서 여러 그때 뭐 그 주기율표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예. 뼈를 통해서 예. 어디 출신인지를 안다.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걸 예. 우리가 이제 고고학에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부산 출신인지 목포 출신인지 모르는데 네. 해안가 출신인지 내륙 출신인지는 저희가 뼈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 예. 그래서 제가 발굴한 무덤 유적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 지역에서 장가온 먼 내륙 평야 지대로 장가온 사람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이게 부부 합장묘였는데 네. 그 아내의 팔찌가 당신은 아마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네. 저 그 서해안 지역에 있는 굉장히 귀한 이 조개로 깎아 만든 네. 게 이제 그 여성에게 채워져 있었어요. 조개. 그 남성이 먼 바닷가에서 왔다는 걸 저희가 밝혀냈고 당시 사회는 남자가 장가 오는 게 아마 일반적이지 않았을까. 혼수 들고 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조개 팔찌. 예, 추정을 해보고. 근데 이제 뭐 저는 하라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인도에는 사실 인도의 대표적인 커플은 라마와 시타라는 게 있어서 인도에서는 이제 하랍반 라마와 시타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전 연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로미오와 줄리엣을 할게요. 네. 근데 왜 같이 묻혔을까?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누가 나중에 묻혔을까? 저희가 보니까 남편이 좀 뒤늦게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네. 남편이 묻혔는데 순장은 아니죠. 아니. 산채로 묻은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 두 사람이 정말 각별한 사이였나 봐요. 그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랍바 문명 도시 사회에서는 예. 사실 이게 잘 묻어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치 우리 현대인들처럼 그냥 뭐 묻어주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발굴해 보면 그 100년 지나고 나면 그냥 이전에 있었던 무덤 파헤치고 다시 묻고 하는 태도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회가. 예. 근데 이 아내의 곁에 묻어졌던 이 부부 합장묘는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묻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공교롭게도 네. 높은 신분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무덤은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지를 해줬나 봐요. 당시. 출입 금지. 예. 그 다른 도시들은 심지어 약간 부유한 그 도시민으로 보이는 무덤들도 가끔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거기는 막 후대에 파헤쳐지고 그랬어요. 뒤에 다른 사람이 묻다 보니까. 근데 딱 합정묘 뭔가 후에만 특별한 커플이었네. 딱 파헤쳐져 있는 그 막 수천 명이 묻혀 있는 그 공동묘역 안에서 이 합장묘만큼은 딱 한 주변 한 2, 3m 공간이 네. 보호되고 있더라고요. 오.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네.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주기율 뼈 그 편은 이제 원어타주 스트론튬 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인더스 문명은 사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적 중에는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편집자님 대한민국 국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국보요? 예. 저기 백제금동대항로, 금동대학로 네. 한두 개만 더. 숭례문, 그 보물인가? 국보인가? 숭례문. 네네. 예. 또 뭐 원하는 답이 네네.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예, 예. 유적 말고 예. 이렇게 유물 같은 경우 가만히 떠올려 보면 방가사유상 국립박물관.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향로. 대학로. 그리고 아마 신라의 금관 같은 거.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보급 유물들은 네. 결국 사후 세계와 관련된 무덤, 금관이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금동 그 방가사유상도 그렇고 대학로도 그렇고 이게 고대의 사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일종의 그 종교와 관련. 근데 결국 상류층의 무덤과 고대 종교 장소에서 그 시대 최고의 명품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시대 기술과 그 시대의 어떤 예술성이 종합된. 네. 자, 아까 하라파 문명은 안타깝게도 네. 또 국보급 유물을 배출하지 못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무덤 중에 가장 사치스러운 무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유학했던 그 고고학부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건데 석사 1년차 겨울 방학이 이제 발굴 실습이 필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 과정 이제 선배격에 대한 때 이제 그 무덤 발굴 책임자였는데 석사 과정 1년차 학생들이 실습을 오면 한 일주일 동안 막 선배 이게 하룻밤 문명 시대에 4,500년 된 벽돌이란 말이지, 톡이란 말이지. 네. 신나요. 예.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표정들이 이렇게 막 약간 뭐라고 할까요? 흑빛이 되나요? 중간고사 끝나고 점심시간에 농구 한 판 땀 흘리고 온 5교시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 학생들 약간 이런 왜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벽돌도 끊임없이 나오지 똑같은 턱에도 끊임없이 나오지 하면서 이제 약간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무덤 발굴을 봤어요. 처음 뼈가 딱 드러날 때 우와, 그렇죠. 4,500 사람이다. 예. 근데 유물도 검소하게 톡이 몇 점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약간 식는 거죠, 분위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도시 유적이 라키가리라고 하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미스 라키가리라는 별명을 붙인 그 무덤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아, 여성분이었고 여성의 무덤인가 보네. 대략 한 30대 초반에 사망하신 걸로 추정되는데 네. 목걸이, 머리띠, 팔찌, 반지 이 모든 장신구를 다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게 엄청난 일이구나 여기서. 예.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금, 은, 보석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예. 당시에 아마 저희가 추정해 보면 그 유물이 발굴되는 뭐 빈도로 따져 보면 지금으로 치면 뭐 해화동 같은데 이렇게 서 산 목걸이 그 정도의 대중적인 목걸이 하고 있는 그 정도 나왔을 때 저희가 환호했었거든요. 그게 가장 화려한. 예, 그게 이제 부산품도 아니고 사실은 어. 그분이 원래 하고 있었던 그대로 묻힌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검소한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분은 패션에 굉장히 이제 그 당시 아마 그래서 도시의 가장 그렇지. 패셔니스타 여성분이 있어서 네. 그게 가장 화려하거든요. 그 정도가 전시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가 국보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도 딱 두 개가 일단 아이콘으로 등장하는데 하나가 사제왕이라고 부르는 하얀색 돌 깎아서 만든 상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댄싱걸이라는 춤추는 저기 사제왕 나왔고 댄싱걸. 예, 근데 그 사제왕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사제왕 모헨조다로. 저거 사제왕. 좀 익숙하시죠? 아마 봤던 것 같은데요. 특히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 사진 보시는 분들은 예. 근데 저게 크기가 27cm 정도. 미터가 아니고. 아니, 27cm. 예. 그래도 뭐 꽤 사이즈가 있네. 예. 27cm요. 이 정도 되는 거죠. 예. 동시대 고대 이집트는 10m짜리 아, 그래요? 신들의 상이 나오는 시대. 그러면 되게 아기자기한 거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피규어네, 피규어. 예. 그리고 저게 그래서 어쨌든 아까 소개했던 네. 존 마샬이라는 고고학자가 이제 프리스트 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정일치의 지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프리스트 킹. 예. 예. 근데 이제 저게 어디서 발굴됐냐면 그냥 도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 가정집 바깥쪽 하수구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창틀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그 어느 시점에 떨어졌고 또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저기 게 나오네요. 아니구나. 예. 이 사진의 저 오른쪽이 가정집이고 지금 예. 위에 올라서 있는 분 있죠. 네네. 저분들이 서 있는 곳이 길이고 저기 지금 푹 꺼진 데가 하수구예요. 흔한 가정집 창가에 놓여져 네네네네. 있던 약간 뭐 원앙 조각 막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사제왕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당시 재정일체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약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저게 대표 인물이 됐는데 그게 하라빠의 매력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게 지금 27m짜리가 나왔으면 27m짜리가 나왔으면 아마 저분이 재정일체의 권력자이고 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합한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던 능력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겠죠. 그렇지. 근데 저게 27cm 사제왕으로 안 보이고 예. 전 왕 아니야. 네. 그 왕의 흔적이 없으니까 아까 같이 그런 게 나온 거죠. 댄싱걸 같은 경우도 그 여성 조각상이 되게 과장된 경우가 많은데 되게 좀 작고 현실적인 느낌이네요. 예. 저게 청동 댄싱걸. 예. 손가락을 잘못 할 뻔했네요. 예, 손가락 중에 조심해 주시고요. 가장 긴 손가락 길이 정도만 합니다. 중지만 하구나. 네네네. 예. 엄청 작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하라파 문명의 어떤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문자. 또 하나의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게 문자라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미스터리인가요? 예. 일단 지금 보셨던 사제왕 그다음에 그 청동상 등과 더불어서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인장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인장. 이제 인장은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도장이에요, 도장. 네. 특별한 그 이미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네. 대체로 우리 조선시대 거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길드라고 하는 그런 길드의 도장이었던 걸로 추정되고 그 밑에 있는 문양은 예를 들면 뭐 A 길드 그리고 위에는 뭐 이름이 됐든 네. 아니면은 뭐 상품이 됐든 뭐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문자가 새겨진 도시 현판이 발견됐어요. 우리로 치면 숭례문 이렇게 현판 예, 예. 예. 그게 현판이 발견됐기 때문에
꽤 많은 도시민들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네. 당시에도 분명히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꽤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시에서 꽤 통용되고 있었던 문자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시 노동자들이 일종의 명찰도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그 회사 이름 모르지만 무슨 회사의 뒷면에 각자의 이름을 쓴 그 명찰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고등학교는 그렇지. 똑같이 나오고 글자가 예. 그 뒤에는 이름은 이름만 다르잖아요. 다르고, 예.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노동자들이 썼던 명찰이기 때문에 꽤 사회 저변에서 저 문자가 교육되고 통용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네요. 예.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지난 10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독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 이렇게 뜻을 떠나서 예. 비슷한 발음도 몰라요 저희가.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번 방송에도 하라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자가 꽃에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예.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당시 사람들이 하라빠 문명이라고는 아닌 거는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리고 하라빠, 모헨조다로, 라케가리 등등의 모든 도시 이름도 오늘날 고고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대체로 가까운 동네 이름 혹은 지역민들이 부르는 그 언덕의 이름 이런 거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지 실제 당시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저 문자만 해독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특히 도시 현판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시 현판을 그렇죠. 읽을 수 서울시든 있으면 뭐든 써 있겠죠. 무조건. 예, 예, 최소한 그렇죠. 뭐 물론 그게 도시 이름이 아니라 뭐 남문, 북문 이런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그게 이제 특히 예. 그 도성의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저런 인장에 새겨졌던 문자를 읽으면 혹시 사람 이름이라도 그래서 하라빠 문명 고고학자로서 죽기 전에 예. 단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죽는 게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 뭐 유성환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이집트 그 복잡한 것도 해독을 하는데 그 대단하신 분들이 아직 저거 감을 못 잡고 계시다는 게. 그게 이제 문자가 해독되기 어려운 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만 말씀드리면 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자는 이렇게 두 개 문자 이상이 새겨진 게 있었기 때문에 로제타 스톤 들어보셨잖아요. 네, 배웠죠.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천공항에 영어, 뭐 한국어 그리고 비교가 일본어, 되니까 예,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되는 번역 거고. 같은 게 있는 이제 거죠. 그게 없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소개드린 것처럼 거의 다 명찰 같은 뭐 신용카드 정도의 짧은 거밖에 안 나와요. 약간 문법 같은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문법이 그러니까 문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약간 사원증 느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은 당시 고대 이집트와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소위 말하는 문학의 시대로까지는 아직 못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예. 문자 정보로 이렇게 사회 어떤 정보 교환 단계 네. 그러나 아직 문학의 시대까지 접어들었던 문자 발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이거는 유물이 나오면 네. 네, 전환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100년을 시작하는 존 마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같이 자꾸 전공자는 못하고 저 구인을 하러 나오셨네. 전공자는 못하고 예. 오히려 하라빠 문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음 해낼 수 세대.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 예, 과거 100년 전 존 마샬처럼.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2025년에 타밀나두주의 수상인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상금을 걸어서 한화로 한 14억 정도 시상금을 걸어서 저 문자 해독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해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현 총리인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인도는 좀 이런가 봐요. 고고학의 진심이었다고 하는데. 고고학이 정치에 굉장히 큰 관계가 있죠. 그래요. 예. 네. 그 어쨌든 간에 마침 2025년 작년이 인더스 문명 발견, 하라빠 문명 발견 100주년이라 100주년. 예. 타밀나두라고 하는 주의 수상인데요. 네. 이분이 현상금을 얼마를 걸었냐면요. 1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로 14억. 예. 그러니까 100만 달러 걸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고고학을 전혀 모르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고고학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암호 해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고대 문자를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어쨌든 14억이 걸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직도 걸려 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요즘 AI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AI를 잘 다루시는 분도 한번. 우리만 다루나 전 세계 네네. 뭐 인도 사람들 컴퓨터 얼마나 잘하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이분이 이제
스탈린 총리는 남인도의 정치가라. 이건 아마 다음 편이 남인도 고고학을 소개할 때 이분 이야기는 좀 하고 대표적인 정치가가 이제 오늘날의 인도 국정 운영의 리더인 모디 총리인데 네. 모디 총리가 마침 제가 인도에서 한창 유학하던 시절에 구자라트라고는 주의 총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주지사 주의 수상 시절부터 모디 총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네. 이분이 과거 청년 시절에 약간 이슬람과의 약간 이런 우리 지금 예전에 정치 깡패 비슷한 게 다툼이 있죠. 거기에 연루됐다라는 것이 자주 이제 특히 이제 정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네. 경쟁 정치가로부터 자주 이렇게 지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지울까 하면서 고고학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하라파 문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돌라비라라는 유적이 마침 그 구자라트라는 주에 있거든요. 예. 그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데 이분이 주 수상 시절에 네. 막대한 후원을 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돌라비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예. 그리고 그 구자라트 지역에 있는 고대 힌두교 유적, 네. 심지어 불교 유적, 그리고 이슬람 유적까지 막대한 고고학자들에게 후원을 하면서 네. 주 수상 시절의 후원 덕분에 최근에 그 작은 구자라트 주에서만 4개가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불교 유적을 하나 발굴을 잘 하고 나서 달라이라마를 한번 초청을 하셨어요. 달라이라마를. 예. 왜냐하면 마침 그 불교 유적 탑에서 네. 사리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일종의 어떤 사리 기념식 같은 걸 하면서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셨고 마침 제가 그 당시에 그 발굴 현장에서 그 발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달라이라마랑 그래서 그때 모디를 모디 다 총리와 봤겠네요. 달라이라마를 아주 가까이는 아닌데 한 20여 미터 거리에서 두 분을 직접 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달라이라마 하면 우리가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불교를 존중하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특히 아까 세계유산에 최근에 등재된 세계유산 중에 2개가 이슬람 시대 것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메시지죠, 일종의. 예, 정치적. 예. 인도의 어떤 국뽕을 강조하는 하라파 문명이라든가 힌두교 유적도 지원하면서 네. 불교라든가 힌두교 같은 포용하겠다. 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서 보여주는. 고고학을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는데 물론 그 구자라트라는 주의 정치 경제도 잘 하셨긴 하셨어요. 네. 근데 이런 그 역사 고고학을 잘 활용한 것도 네. 오늘날 국정 운영의 리더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 얘기로 한번 맞춰볼까요?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사람들의 삶이나 도시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런 게 가능했어? 약간 좀 진짜 좀 뭔가 스릴도 좀 느끼시고, 예, 자, 짜릿함을 느끼시고. 하라파 문명의 여전히 좀 궁금한 점은 인더스강의 기적 4,600년 전 왜 그렇지, 그 갑자기 미스터리. 사회적 네. 활력이 돌았는가? 네. 그리고 저 넓은 영역에 군대와 네. 관료 없이 그렇지. 어떻게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일본 학용품, 전자제품에 대해서 엄청난 그 로망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만드는 게 상당히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문명 중 인더스 문명, 하라파 문명에 특화된 제품이 뭐가 있냐면 네. 마이크로 제품들입니다. 아, 뭐 어떤 거예요? 마이크로 제품. 예. 그래서 우선 요거는 또 이제 그 환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인도와 대륙이 이렇게 원래 떨어져 있다가 꽝 부딪혀서 히말라야가 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원래 인더스 강하고 겐지스 강이 흐르는 곳은 원래 바다였어요.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흙이 실어져서 채워져 가지고 지금 대평원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 돌이 없어요. 아, 돌이 100m 이상이 전부 다 토사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을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돌 구경을 못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쁜 돌이 오면
그냥 끌리는 어. 문화적 감수성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수석 예. 근데 모듯이. 예. 그 돌이 어디 있냐면 마침 요즘 시끄러운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있는 카시미르 지역에 가면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돌의 박물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꽝 충돌할 때 복잡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네. 돌의 색깔, 성격, 무늬가 매우 다양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 다양한 돌들을 수집해 와서 예. 가격을 올리려면 이제 과거 일본처럼 네. 아니면 요즘 우리 한국처럼 네. 더 작게 만들어야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세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재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작은 보석 가공 산업이 발달했었고 그래.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수출됐었습니다. 야. 그리고 그러도 나중에 막 돌을 이렇게 막 수집하러 다니던 중에 네. 잭팟이 하나 터져요. 어? 혹시 청금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청금석. 예, 들어는 봤는데. 이게 이제 라피스 라주리라고 하는데 네. 특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는 상류층 사회가 환장을 했던 푸른 색깔의 돌인데요. 사실 어떤 우리가 자원이라는 게 대박이 나려면 우리 주변에는 흔한데 네. 이게 절로 넘어가면 비싸면 이게 대박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워낙 귀하니까. 그렇지. 예. 그 중에 뭐 나중에 역사 시대가 되면 인도의 후추가 그런데 네. 지천에 널려 있는데 로마가 우리한테는 비싸대.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 청금석이었거든요. 아. 이게 이제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산에 가면 그냥 많아요? 산이에요, 산. 근데 이게 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면 어마어마한. 비싸니까. 네. 예. 근데 이제 하라파 문명 사람들은 돌을 통째로 수출해서 됐을 텐데 네. 이걸 작게 아. 길게 가공해서 네. 어마어마한 고부가가치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래요. 야. 그리고 실제로 하라파 문명 내 도시 및 시골 사회에는 제법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예, 청금석. 것을, 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인도와 달리 청동기 시대 하라파 문명은 마이크로 산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다. 손기술이 어마했겠네. 네네. 예.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요거. 예. 카레랑 탄두리 치킨도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지난번 오래전이지만 니디 씨가 나오셔서 예.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카레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예. 강황 터치가 나는 인도의 다양한 음식의 기원은 이제 하라파 문명 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광황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강황가루. 예, 그래서 인도인들도 그건 인정할 거예요. 인도 대부분 지역의 인도 음식에는 강황 터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인도스 문명 기원이고요. 탄두리 치킨과 네. 같은 네. 이렇게 탄로에 화로에 굽는 그런 음식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에 최적화된 의식주 문화가 하라파 문명 때 자리를 잡았고 그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 체계였기 때문에 네. 21세기 오늘날의 시골에 가셔도 하라파 문명의 유산들이 전통적인 집, 의상, 음식 모든 것에 남아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가면 네네. 그게 최적화된 네. 방식이기 때문에. 하라파 문명에 이렇게 혹시 방송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네. 유적뿐만 아니라 그 유적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시골 마을을 꼭 방문해 보시면 유적에서 봤던 집하고 매우 비슷한 집들이 지금 인도 시골에도 있고 그 박물관에서 보이시는 토우라고 했잖아요. 그 소수레, 배 모형 이런 것들이 강에 지금도 떠다니고 예, 수레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현대화된 경운기도 지나다니지만 수천 오늘 년이 가게 되면 현대까지 수천 년 전께 이어져 온다는. 네네네. 야, 시골을 또 한번 여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인더스 문명이 남긴 이야기들과 또 아직 풀지 못한 하라파 문명 미스터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